안녕하세요. 마이스터 배관용조 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자 제3강 입상관 기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나왔듯이 기본적인 부속 기호들은 한번 알아봤는데, 도면상에 기본적인 기호 이외에도 좀 특수한 형상을 나타내는 단일 부속이 아닌 기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호인 입상관 기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기본적인 기호들은 한번 다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처음 보는 부속 기호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T, 레듀셔, 6.0 엘보, T, 부싱, 이런 엘보, 플랜지, 이런 기본적인 기호들은 지난 시간에 한번 다 봤었죠. 근데 요 중간에 보시면 이런 기호들, 그리고 여기 이런 기호들은 지난 시간에 보지 못했던 기호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처음 보는 부속 기호, 이게 지금 입상관 기호입니다. 여기 대해서 한번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입상이란 무엇인가? 입상관은 무엇인가? 입상관을 영어로 표기를 하면 스탠드 파이프로 표기가 됩니다. 스탠드란 게 서 있다는 뜻이죠. 서 있다. 서 있는 파이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가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위로 올라오는 형상, 수직으로 뻗어 올라오는 형상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D 도면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커다란 도면은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자, 지금 여기 3D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앞에서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정면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이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좌측면도, 그리고 이쪽에서 바라보는 건 우측면도, 이쪽 뒤쪽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배면도가 되겠죠. 근데 위에서 작품을 배관 작품을 상부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것은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자, 이 도면 자체가 평면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3D 상의 평면도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모양이 평면도가 되겠죠. 자, 이 형상을 지금 도면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평면도 상으로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오고 오른쪽으로 가고 또다시 오른쪽으로 가고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거는 평면도상으로 전부 다 파악할 수가 있는데, 알 수 없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 부분, 지금 밑에 보시면 이게 수직으로 올라오게 되죠. 위로. 평면도는 위에서 바라보는데 위쪽으로 올라오는 형상, 여기도 위쪽으로 올라오는 형상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들은 평면도상에 나타내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냐면, 평면도상에서는 자, 이 부분 쭉 갑니다. 3D 상에서는 이렇게 오겠죠. 그리고 위쪽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향하다가, 자, 이제 수직으로 올라오는 형상이 나옵니다. 입상관 부분이. 자, 이 부분은 파이프를 상부에서 정면으로, 평면도니까 이 정면으로 바라보겠죠. 이 부분을. 그러면 여기 수직으로 올라오는 관이 동그랗게 보입니다. 관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동그랗게 보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 시간에 부속 기호의 기본 표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나사 부속들은 끝단에 요 돌출된 부위를 선으로 나타내 준다고 했습니다. 선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부속이 몇 개가 들어가냐, 엘보 2개가 겹쳐 보이는 모양, 겹쳐 보이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평면도 도면상에 보시면 파이프가 위쪽으로 향하다가 엘보를 통해서 수직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 다시 위에서 꺾여서 다시 이쪽 위로 향하는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쉽게 생각해서 파이프를 정면으로 바라보면 동그랗게 보이기 때문에 동그란 표시가 있는 거고,
일단 동그란 표시가 있다는 건 무조건 정면으로 설치된 파이프다. 그 말은 지금 수직으로 올라오는 파이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부에 있는 엘보 나사 표시, 부속 표시, 그리고 하부에 있는 엘보 표시, 그리고 파이프 라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기호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도면상으로만 본다면 일단 동그라미가 있다. 그러면 수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관이 상부에 있는지 이 관이 상부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파이프 라인이 있죠. 파이프 라인이 있고, 그리고 파이프가 올라옵니다. 부속 기호가 있고. 자, 근데 상부에 있는 부속은 여기 꺾여서 라운드 진 부분부터 쭉 나가는 부분이 다 보여요. 그리고 하부에 있는 건 원에 가려서 밑에 여기 엘보 바깥쪽부터 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부에 있는 관은 파이프 라인이 원 중간부터 시작되고, 하부에 있는 라인은 원 바깥부터 라인이 시작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일단 상부에 어떤 파이프가 있고 하부에 어떤 파이프가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기호가 있다면은 여기가 상부고 여기는 하부라는 걸 알았습니다. 일단 위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파악했고, 대신에 평면도상에서는 얼만큼 올라오는지 치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그려진 도면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도면을 보시면 하부에 A-A 단면도라는 게 있고 B 단면도, 자, 요런 단면도가 있습니다. 단면도가 뭐냐면 평면도상에 보시면 요렇게 화살표 돼서 A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B 해서 화살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평면도에서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정면도라는 개념이겠죠. 뭐 정면도, 측면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평면도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을 정면도로 나타내준 형상인 겁니다. 자, 그러면 A 부분을 화살표 방향대로 바라봤을 때 이런 형상이 나타나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는 이게 몇 미리만큼 상부로 올라가느냐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형상 평면도상에서 볼 때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위로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여기는 45도로 꺾여서 내려가는구나, 여기는 다시 45도로 꺾여서 다시 수평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지만, 치수는 밑에 있는 단면도에서 정면도에서 알 수가 있겠죠. 치수는. 자, 요런 개념입니다. 자, 마찬가지 B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B 부분도 이 형상은 일단 올라오고 올라온다, 그렇게 해서 동관이 연결이 된다 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얼만큼 치수가 올라오는지는 화살표 방향대로 바라본 도면 밑에 있는 요 B 부분 정면도를 봐야 얼만큼 상부로 올라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상관 부분도 파악을 해봤기 때문에 연습 삼아 부속 치수를 기입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중간에 어디 한 지점을 정하겠습니다. 자, 여기 엘보부터 밑으로 향하면서 이렇게 부속 치수를 쭉 적어 나가겠습니다. 자, 이 엘보는 20A고 20A니까 20A 정 엘보가 되겠죠. 20A 정 엘보의 여유 치수는 20 이렇게 기입해 줍니다. 자, 요 부속은 봤을 때 A 단면도를 봤을 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래서 여기는 지금 45도 엘보가 되겠죠. 45도 엘보. 자, 그러면 45도 엘보의 부속 치수는 14입니다. 14. 그래서
14 그리고 14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평면도에서 평면상으로 가다가 입상이 되는 수직으로 위로 올라오는 형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평면도에 적으면은 나중에 헷갈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적지 말고 여기서는 평면상으로 오다가 이제 수직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무조건 여기 있는 단면도에 기입해 주시는 게 나중에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4, 한쪽은 14는 여기 적으시고, 반대쪽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14는 여기다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따라서 지금 이 선이 결국엔 이 선입니다. 같은 선이죠. 그래서 이 부분 또 14, 45도를 보니까, 그리고 이 선이 이 선이죠. 같은 선이죠. 그래서 이 부분 또 14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 내려오셔서 이 선이 이 선이죠. 상부에서 봤을 때 보이는 이 선이 이 선이죠. 그래서 이 부속은 일단 20A 정 엘보입니다. 그래서 20, 20. 그리고 지금 이 부속선은 평면도상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면도에 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도 엘보가 20A 엘보이기 때문에 여기도 20, 그리고 여기에 적힐 20은 여기다 적는 게 아니고 이제 다시 평면상으로 내려옵니다. 왜냐면 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적는 거기 때문에 이 관을 중심으로 붙어있는 부속을 빼줘야겠죠. 근데 여기다가 20을 적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계산할 때 여기가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평상, 수평면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부분은 전부 다 밑에 단면도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20 적히고 여기는 40에 20t니까 31, 25, 25 이렇게가 되겠죠. 그리고 부싱은 17 한 번 더 적히고, 자, 이쪽으로 오셔서 또 입상 부분이 또 나옵니다. 여기. 자, 이 부속은 일단 T입니다. T가 옆으로 누워 있는 모양이 아니고 T가 위로 향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25, 25에 위로 있는 부분, 거기를 봐야 사이즈를 어떠한 T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는 올라온 부분은 15A입니다. 그래서 이 T는 25 곱하기 15T가 되겠죠. 그러면 25에 15짜리 T, 25에 25 부분은 16, 16, 16. 그리고 상부로 올라온 부분은 15 부분 22. 그러면 여기다가 22를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쭉 따라가면서 치수를 구하시면 돼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1번 도면부터 9번 도면까지 도면의 파이프를 전부 다 한번 같이 구해 볼 건데, 실제 작업을 할 때 실수하지 않고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공개 문제로 진행이 됩니다. 공개 문제에 주어진 도면 9개 모두 들어가는 자재는 동일하다. T가 될 수도 있고 엘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부속들이 1번부터 9번 도면이 모두 같습니다. 종류가 바뀌거나 사이즈가 바뀌거나 하는 경우 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속이 동일하다는 뜻은 이제 각 사이즈마다 계산을 해서 나오는 파이프의 개수가 같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리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파이프가 나오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0A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9개가 됩니다. 총 9개. 그리고 25A 같은 경우에는 4개, 32A 같은 경우에는 2개, 40A도 2개, 총 17개가 됩니다. 종류별로 이 개수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도면 이 개수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파이프 길이를 나중에 다 구했을 때 파이프 개수를 한번 세보시면은 20A는 9개, 25A는 4개, 30A는 2개, 40A도 2개가 맞아야 됩니다. 뭐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이 개수이기 때문에 잘 숙지하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